안녕하세요. 인생과 사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어머니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노후에 돌아온 것은 따뜻한 손길이 아닌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버려지고 홀로 찜질방을 전전하며 눈물을 삼켜야 했던 그녀.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려진 어머니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되찾은 주인공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올해로 69이다. 사람들은 내 손을 잡아보면 꼭 같은 말을 하곤 한다. 굳은 살로 덮인 손, 마디마디 굽은 손가락, 세월이 깊게 새겨진 주름.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맞다. 나는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나는 망연자실했다. 앞으로 이 아이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깜깜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남편은 떠났지만 아들이 곧 나의 전부였으니까. 그 후의 삶은 전쟁 같았다. 이른 새벽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나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반찬 배달도 했다. 주머니에 늘 푼돈 몇 장이 전부였고 손끝에 남은 기름기와 세제 냄새가 내 일상이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잠든 아들 얼굴만 보면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나는 매일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사람 만들어야지. 남 부럽지 않게 당당하게 내가 못 가진 것까지 모두 지어주고 말리라. 내 옷은 늘 헌 옷이었고 신발은 밑창이 달아 있었다. 하지만 아들만큼은 좋은 교복을 입히고 깨끗한 운동화를 신겨 학교에 보냈다. 배고픔도 서러움도 다 삼켜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삶이었으니까.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아들이 공부하느라 밤늦게까지 불 켜둔 방, 몰래 방 안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며 바라본 얼굴. 그 순간들이 내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희망이었다. 세상이 아무리 매정해도 아들만큼은 내 편일 거라는 믿음 하나로 나는 버텼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아들이 흰 장갑을 낀 채 결혼식장 입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은 터질 듯 벅차올랐다. 아, 이제 다 끝났구나. 내 고생, 내 희생, 내 눈물의 세월이 다 보상받는 순간이구나. 결혼식장에서 흘린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안도의 눈물이었고 기쁨의 눈물이었고 세상에 내놓을 만큼 훌쩍 자라난 아들을 바라보며 흘린 뿌듯한 눈물이었다. 나는 속으로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됐다. 내 인생 이제부터는 조금은 편해져도 되겠지.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전화를 걸면 아들은 늘 바쁘다고 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도 않았다. 언제부턴가 대화가 짧아지고 그마저도 형식처럼 느껴졌다.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다. 내가 정성껏 끓여온 된장국, 손맛 가득한 반찬들을 상 위에 올려도 손도 대지 않았다. 어머니, 이런 음식은 저희 입에는 잘 안 맞아요. 요즘은 좀 더 깔끔하고 가벼운 음식을 먹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쿡 찔렀다. 평생 내 손맛으로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음식이 되어버린 걸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세대가 다르면 입맛도 다르겠지. 바쁘다 보면 전화도 짧아질 수 있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애써 마음을 달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말했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집 문제나 생활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다녀오세요. 순간 내 가슴은 따뜻해졌다. 아, 이 아이가 여전히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내 고생을 알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눈물이 핑 돌았다. 얘야, 내가 언제 해외여행을 가봤다고 내 덕에 별일 다 겪어보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이불을 덮고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차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던 시절이 있었다. 버스 한 번 타는 것도 사치였던 내 인생에서 해외여행이라니.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배려하다니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다. 나는 떠나는 내내 행복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아래로 펼쳐지는 구름 바다를 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남편, 당신이 떠난 뒤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죠? 그래도 우리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나한테 이런 선물도 해주네요.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속셈을, 그 따뜻한 제안이 사실은 차갑고 잔인한 복선이라는 것을. 돌아와 맞이하게 될 현실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리라는 걸. 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다. 기분은 아직 낯선 풍경의 여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내 손에는 면세점에서 산 작은 기념품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집 앞에 서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물스물 올라왔다. 열쇠를 꺼내 문을 돌려보았지만 익숙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딸깍. 그 소리가 나야 하는데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낯선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여기 새 주인인데요. 누구세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귀 안에서 메아리쳤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손에 들고 있던 기념품 봉투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목이 타들어 가듯 메말랐지만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여기 제 집인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는 의아하다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다. 등기부등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새 주인 맞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쿡 찔렀다. 손이 떨렸다. 나는 허둥지둥 전화기를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더니 드디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울음을 삼키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집을 팔았다니 무슨 소리야? 엄마 집이잖아.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돌아온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다. 엄마, 집은 제 이름으로 돼 있었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그만 독립하세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다리가 풀려 계단에 주저앉았다. 가슴은 쪼개질 듯 아팠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독립하라니 내가 내 엄마인데 내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 입술에서 맴돌았지만 목구멍에서 끊겨버렸다.
며칠 뒤 내 짐은 쓰레기처럼 창고 구석에 던져졌다. 몇십 년을 함께한 가구와 앨범, 내가 손수 지은 반찬 냄새가 스며있던 그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나는 어디로 갈 데도 없어 찜질방 한 구석에서 밤을 지새웠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곳 공기 속에서 나는 조용히 울었다. 옆자리에서 코를 고는 사람들의 숨소리에 묻혀 내 흐느낌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바친 세월이 뭐였을까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내 손에 새겨진 굳은 살, 그 주름진 손이 증명하는 지난 세월은 모두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새벽마다 일어나 청소를 나가고 손이 부러터지도록 설거지를 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아들만은 반드시 사람 만들어야 한다는 그 약속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남은 건 집도 안식처도 아닌 텅 빈 마음과 젖은 베개뿐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틀리고 목에선 무엇 하나 넘어가지 않았다. 찜질방의 얇은 수건을 얼굴에 덮고 울다 지쳐 잠드는 일이 반복됐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고 눈을 떠도 낯선 천장만이 나를 내려다보았다. 이곳이 내 집일 리 없다는 현실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엄마, 이제 그만 독립하세요. 그 한마디가 송곳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어쩌다 내 인생을, 내 모든 시간을 그렇게 허무하게 내주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찜질방 대기실에서 무심코 켜진 TV 소리에 귀가 멈췄다. 사회면 뉴스였다. 무심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구 재개발 확정, 토지 보상금 수십억 원 예상.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다. 손끝이 저릿저릿 떨렸다. 그 이름은 내 귀에 너무나 익숙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땀 흘려 모아 산 작은 땅 한 조각. 잊히다시피 했던 그 땅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TV 앞으로 다가갔다. 화면엔 철거 대상 구역의 지도가 비쳤다. 낡은 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길, 오래된 상가들, 그리고 도로 확장선. 내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 선 위에 바로 우리가 가진 땅이 있었다. 저기야 저게 우리 땅이야. 입술이 저절로 떨리며 중얼거렸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 이 땅,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야. 절대 팔지 말고 지켜. 너랑 아들한테 힘이 될 거다. 그때는 그저 위로의 말이라 여겼다. 작고 초라한 땅 한 조각이 무슨 힘이 되겠냐고. 그러나 지금 그 말은 현실이 되고 있었다. 찜질방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을빛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어제까지는 낯설고 차갑기만 하던 세상이 오늘은 내 손에 다시 기회를 쥐어주는 듯했다. 나는 손에 힘을 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 인생 이렇게 버려지지 않아. 반드시 다시 일어나 보일 거야. 오랜만에 눈에서 흐르는 것이 눈물이 아닌 희망의 빛이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찾아왔다. 찜질방으로 들어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예전 같으면 반가움에 눈물이 고였겠지만 이제는 그들의 얼굴에서 따뜻함을 찾을 수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
아들이 입을 열었다. 그 재개발 땅 서류 좀 가져와 보세요. 저희가 처리해 드릴게요. 그 말에 며느리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어머니 혼자 하시기엔 복잡할 거예요. 저희가 다 알아봐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눈빛은 나를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번들거리는 탐욕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순간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눈앞의 자식이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모르는 척 웃었다. 애써 입가를 올리며 말했다. 그래, 그럼 내일 법무사랑 같이 보자꾸나. 내가 서류 다 챙겨 놓을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속내는 뻔히 읽혔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나의 안위도 내 노후도 아니었다. 오직 돈, 오직 재산. 내가 살아온 세월을 숫자로 바꿔 자기 손에 쥐려는 욕심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찜질방 얇은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결심했다. 나는 외롭게 살아왔지만 바보로 늙어가지는 않으리라. 서류 가방을 챙겨 새벽녘에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낡은 구두 굽이 인도에 부딪힐 때마다 내 마음도 단단해졌다. 변호사는 나의 사정을 듣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손에 있던 모든 땅 서류를 받아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유언장 작성도 의뢰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써 내려갔다. 아들과 며느리는 일체 상속에서 제외한다. 전 재산은 사회에 기부한다. 펜 끝에서 점 하나를 찍는 순간 내 인생의 긴 여정이 정리되는 듯했다. 수십 년 동안 오직 아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내 손에 새겨진 굳은 살과 내 가슴 속의 상처는 더 이상 헛되지 않기를 바랐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뒤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르신의 권리입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찜질방 한 구석에 앉아 나는 혼자 미소를 지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내일 찾아오면 분명 화를 내고 다그치겠지. 하지만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서류는 이미 내 손을 떠났고 내 결심은 돌이킬 수 없다. 그래. 이게 내 마지막 길이구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삶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 내린 첫 번째 결심이었다. 이제 남은 건 조용히, 당당히 내 인생의 마지막을 걸어가는 일뿐이었다. 내일 아침 그들이 찾아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따져 묻더라도 나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에게 바친 세월은 끝났다. 이제 내 남은 세월은 나 자신과 세상을 위해 쓰일 것이다. 그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가벼워질 것이다. 며칠 뒤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내게로 불렀다. 장소는 그들이 익숙해하지 않은 조용한 작은 사무실이었다. 나무로 된 긴 테이블과 묵직한 의자가 놓여 있는 방 안은 왠지
법정처럼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그들은 여전히 씩씩한 얼굴이었다. 며느리는 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아들은 여느 때처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보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곧 부자가 될 거야라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재산이 자신들에게 흘러 들어올 거라는 믿음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가방 속에서 한동안 숨겨두었던 봉인된 유언장을 꺼냈다. 도장과 서명으로 봉해진 봉투는 단단하고 묵직했다. 그 순간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뭔지 알겠니? 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설마 벌써 처리하신 건 아니죠? 저희가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그런 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복잡하실 텐데. 나는 그들의 말을 끊고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부터 내 재산은 너희와 아무 상관없다. 너희는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 말이 방 안에 천천히 가라앉았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엄마,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눈빛을 바꾸더니 억지 웃음 대신 날카로운 표정을 드러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평생 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들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다. 담담하게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너를 키웠고 내 청춘과 내 몸을 다 바쳤다.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나를 위해 살겠다. 아들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내가 쏟아부은 세월과 사랑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확정하고 내 이름으로 기부재단을 설립했다. 재산은 차근차근 정리돼 나갔고 내 손을 거쳐 세상으로 흘러갔다. 나는 오랜 세월 나처럼 버려진 이들, 외로운 어머니들,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 첫날 한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서 나는 알았다. 더 이상 나는 버려진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내 삶의 마지막 장이 비로소 내 이름으로 내 뜻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재단의 작은 현판에 내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해졌다. 내 손에 굳은 살을 남긴 노동의 세월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길이 되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들의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희미하게 잊혀진 나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으로 산다.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린 그 말이 마치 오래된 족쇄가 풀려나가는 소리처럼 내 가슴 속에서 울렸다. 그날부터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무너진 집 앞에 서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찜질방 구석에 몸을 웅크린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찜질방 구석이 아니라 햇살 가득한 작은 집에서 산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가볍게 커튼을 흔들고 아침 햇살이 거실을 환하게 비춘다.
처음 이 집에 들어섰을 때 아무도 없는 공간에 서서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따뜻한 빛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 그동안 얼어붙었던 가슴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집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간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억울한 눈물을 베개 속에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벽에는 내가 직접 고른 작은 액자를 걸어두었다. 액자 속에는 힘겹게 써 내려간 문장이 담겨 있었다. 누구도 나를 버릴 수 없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글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다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았다. 수많은 상처와 배신 끝에 내가 얻은 단 하나의 깨달음이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괜찮다. 가족조차 등을 돌려도 괜찮다. 단 내가 나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삶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주방 한켠에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엔 매일 꽃을 한 송이 올려둔다. 그 꽃은 어제의 눈물 대신 오늘의 희망을 의미한다. 뜨겁게 울며 지새운 밤들은 이제 지나갔다. 대신 오늘의 나는 커피잔을 들고 햇살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한다. 괜찮아. 넌 잘해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해낼 거야. 가끔은 거울 속 내 얼굴을 마주 본다. 주름이 깊게 새겨지고 눈가에 세월이 자리 잡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을 본다. 예전에 나는 늘 참으며 기대며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주인이다. 카메라는 천천히 내 얼굴을 비춘다. 긴 세월 동안 고생과 눈물로 얼룩졌던 표정이 서서히 풀리고 마침내 입술 끝에 작은 미소가 번진다. 그것은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니다. 오랜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진짜 나의 얼굴이었다. 화면은 조금씩 멀어진다. 벽에 걸린 액자가 다시 보인다. 누구도 나를 버릴 수 없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주인공의 얼굴에 피어오른 미소는 오랜 세월 끝에 처음으로 찾아온 해방의 빛처럼 반짝인다. 그 미소는 말한다. 더 이상 나는 버려진 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 있는 한 사람이다.